그래서 언제 적용 이걸 기억해야 된다. 언제 적용. 그래서 2024는 2015죠. 그리고 2025가 2022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과목 명칭 다 외워야 된다. 무조건. 올해 강력하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스포츠 쪽에서 이게 큰 이 목차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계속 뭐 이게 출제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특히나 뭐 생태형 스포츠 이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 여기에 대해서 생활 환경은 근거리죠. 근거리 내 집 주변이고 이제 자연 환경은 조금 멀리 벗어나서 이 도시와 전혀 조금 다른 형태의 그 환경에서 이제 즐기는 스포츠들이니까 이제 아마 이쪽이 그냥 저는 이제 나온다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거였습니다. 자, 운동 처방.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특이성, 과부하, 가역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특이성은 이제 이 목적에 맞는 걸 해야 된다. 특성에 맞는. 그래서 우리 실기 종목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맞게 웨이트를 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갔다가 찍고 이 순발력 테스트 왕복 달리기 갔다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인트를 시간에 따라 그 왕복 달리기를 위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운동하는 걸 체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위치에서 시간 이게 시간이다. 이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위치다.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평평해.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미터에다가 시간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속도라는 거지. 위치에 시간 위치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인다는 거지. 그럼 여기 이 지점이 V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그리고 속도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요게 기준점이 되는 거지. 이게 기준점이 되고. 근데 잘 보면은 처음에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근데 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차라는 게 출발할 때 정지 상태에서 속도 1, 2, 3 층까지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멈추는 시점 주변이 이제 이 속도가 줄어들어요. 0 되려면 줄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사이에서 대부분 형태가 여기가 평평하고 여기가 평평하고 0에서 출발하고 0으로 끝났는데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가 0과 0 사이에서 기울기가 위로 솟아 있죠. 위로 솟아 있습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볼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울기 0, 기울기 0 되는 지점을 다시 찾고 이 방향이 아래쪽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면 0에서 시작했고 0에서 시작했으면 이 근방에서는 0에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커진 형태가 나타나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해집니다. 그럼 다시
이 지점을 찾으면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속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위치에서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다.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에 있어야 돼. 속도가. 그럼 속도 자체가 플러스 쪽에 있다는 거지. 속도 자체가 플러스. 기울기가 다 플러스니까. 자, 이쪽은 기울기가 플러스에 맞았어요. 마이너스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전부 다. 근데 이 근처에서는 0에 가깝고 이 사이 가운데서 아래 위쪽으로 볼록 하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볼록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게서 마이너스 영역이고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영역. 여기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0, 0인 기울기가 여기서 0, 0 이게 꺾일 때 0을 한번 찍고 갑니다. 기울기가. 그럼 이 위치에다가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기울기를 그 0이 되는 지점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죠.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속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되는 지점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 꺾이는 지점. 자,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속도가 0이라는 거지 기울기가 꺾이는 건 아니야. 여기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조심해야 돼. 여기는 그냥 일정하게 이게 내려간 형태가 되는 거지 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란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가 꺾이는 거죠. 여기 조심. 여기 뭐가 0이라는 거죠? 속도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0이 0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조심. 그러니까 위치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0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0인 건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0 되는 지점, 여기가 0 되는 지점, 여기가 0 되는 지점, 여기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기울기가 0.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0, 가속도가 0이다. 여기서 기울기가 0, 가속도. 뭘 조심해? 이게 0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속도가 0이라는 거지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 그래프 예측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출된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기출된 거 틀리면 안 돼. 그 유형이. 운동 방정식은 틀려도 돼요. 몰라도 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몰라도 돼. 아직은 출제된 건 아닙니다. 사인 코사인까지만 나왔지. 근데 사인 코사인 나왔을 때 그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내가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남들이 맞추는 거 다 따라가 줘야 돼. 일단 그게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0이다. 근데 위로 올라갔나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왼쪽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위쪽이네? 그럼 플러스 영역이 있어야 돼. 플러스 영역이 있어야 돼. 그 처음에 이제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이 큰 거고
처음에 길게 있어요. 이게. 근데 점점 이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고 기울기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야 되고 어 가속도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작아집니다. 이 숫자는 작아집니다. 어, 숫자는 작아져. 자,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죠.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밑으로 갑니다. 길이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여기 근접해서 또 길이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 아,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구나. 이 구간이. 여기는 플러스 구간에 있구나. 를 알면 돼요. 아, 이게 플러스, 가속도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만 알면 됩니다. 자, 속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플러스면, 뭐, 오른쪽이 플러스다. 왼쪽이 마이너스다. 했을 때,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왼쪽으로 갔구나, 오른쪽 갔구나, 왼쪽 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 가속도는 뭘 알 수 있냐?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지. 힘의 방향. 오른쪽으로 힘을 줬구나, 왼쪽으로 힘을 줬구나, 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힘을 줬구나, 왼쪽으로 힘을 줬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랑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처음에 속도가 뭐였어요? 플러스였습니다. 가속도는 뭡니까? 플러스라는 거지. 속도와 가속도가 일치하네, 방향이? 그러면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 출발할 때 앞으로 가는데 힘을 앞으로 줬어. 크기가 어떻게 될까? 증가한다는 거지. 속도가 올라갔죠. 증가하죠. 자, 두 번째 영역. 자, 속도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걸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지 속도 자체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 점을 찍을까? 이 점을 왜 여기 찍어요? 2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10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요? 속도는 플러스인데 자, 기울기 어떻게 됐을까?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속도가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시험은 꼭 힘의 방향과 그 현재 운동 상태의 방향을 둘 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운동 상태의 방향 뭘로 확인한다? 속도. 힘의 방향은 가속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방향이 반대네. 이 뜻이 뭡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현재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힘의 방향이 반대네. 힘은 어디로 적용해? 왼쪽이라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해? 이렇게 몸으로 가는데 그 강아지가 산책하기 싫어가지고 목줄 주인이 땡길 때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끌려가. 이 자체가 그겁니다. 속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힘을 뒤로 줘가지고. 강아지도 이거 알고 있다니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은 속도가 멈춘다는 거 알고 있어.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하고 나 속도 멈출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크기가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불일치하니까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감소한다고. 0에 가까워진다고. 크기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속도 크기를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무시해서 속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을 일치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힘이다. 그럼 줄이는 방법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게 줄이는 거야. 그 모든 멈추는 동작은 다 현재 속도의 방향과 반대로 가속도의 방향이 발생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자, 그 다음 구간을 볼까요? 자, 여기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 영역이. 마이너스 영역은 무슨 의미? 현재 운동 상태를 의미한다. 오른쪽 간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 근데 가속도의 방향을 볼까요? 가속도의 방향?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죠. 그러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0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크기 증가입니다. 0에서 멀어지면 크기가 증가하는 거야. 숫자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즉 속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커진다, 속력이 커진다. 속력은 방향성을 무시한 거거든요. 되겠죠? 그렇게. 그 나머지도 그렇게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요것도 이제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예, 예상 문제 그대로 낸 거고 그다음 다차원 이론 뭐 이미 아실 거고 그다음 11번은 이제 가에서 무게중심이고 선수는 최대한 몸을 곧게 펴는 이유 뉴턴의 각운동 법칙 편다. 몸을 편다. 여기서 지금 각운동 법칙과 관련지어서 그럼 이거 F고 여기가 이제 D가 되는데 편다라는 건 F 곱하기 D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는 뜻이죠. 혹시 다른 답 쓰신 분 있어요? 타당한 답 생각나는 사람? 없고 음. 예? 각속도가 일정한 각운동량 말하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각운동량 증가시킨다고요? 각속도가 일정할 때 각운동량 증가시켜서 각운동량 증가요? 각운동량 증가? 그러면 무슨 법칙으로 한 거예요? 일단 제 역학적 체계가 자꾸 무너진 것 같아 머릿속에서 지금. 약간 트르기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머릿속에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관성만드 크기에서 각가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나 상황에서는 이제 나에서 이제 일단 특정 분들이 아니고 이 구간 동안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중력이 무게 중심에 작용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받는다. 여기서는 외력이 작용하니까 가속도의 법칙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체와 하체 두 분절 하나의 회전축 각작용 각반작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힘과 속도와 관련해서 상완 이두근 덤벨 운동할 때 5kg 중보다 가벼운 걸 들면 관절이 굴곡하고 무거운 거 들면은 이제 신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력에 해당되는 근수주 형태 가벼운 거 들면 굴곡한다. 이두근은 무슨 근? 굴근이죠. 굴곡시키는데 작용하는 근이죠. 그래서 이두근이 이제 굴곡하게 되면 얘가 짧아진 거지. 근데 나는 당기지만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신장도 수축한다는 거죠. 상원 삼두근 힘주면 어떻게 돼요? 펴줄 때, 신전할 때
상원 삼두근은 단축성 수축이라는 거지. 빠르게 편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펴지는 거. 운동량이 마이너스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힐의 연구에서 등장로 수축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디귿을 서술하. 힘과 수축의 속도는 근수 형태에 따라 달라져 해서 신장로 수축 속도가 증가할수록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은 같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무거운 거 들면 들수록 이게 빨리 신장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지. 빠르게. 그냥 단축성 수축은 이게 역의 관계고, 수축 속도가 증가할수록 낼 수 있는 힘은 줄어든다. 해서 무거운 거 들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무거울수록 이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RM에서 등척성 수축이 일어난다. 원RM에서 정지 상태. 더 이상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RM에서 정지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그걸 쉽게 얘기하. 한 번은 내가 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원RM에서 정지한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네.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되는 거,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무릎 관절 펴기 전에 먼저 굽히는 동작과 투사 공동이 전에 와인드업 자세를 취하는 이유, 이게 신장수 수축을 활용하는 형태죠. 먼저. 그리고 도약하거나 던지는 방향으로 단축성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장 단축 사이클, 요거 이제 출제될 때가 됐죠.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수 수축, 그 다음 등척성, 그 다음에 단축성 수축 구간. 요것도 이제 이 구간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나머지 등척성과 그 다음에 신장성, 특히 신장성을 설명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총 차원에서 이 디지털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효율적 교수학습에서 여기 최근에 뭐 정보 교육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출제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교사수 방향은 이건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2015는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선정 활용, 요게 하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추가로 가져간다면 요거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선정과 활용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2022에서는 평가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종합적 평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단어들을 종합적, 다양한, 그리고 맞춤형 이렇게 종다맛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요 단어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학회책에서 나온 게 이 브롬, 운동선수 노동소의 발생 유형, 요게 이제 이 학회책에서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의 유형, 소의 유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이제 학회책 중심으로 조금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지. 요런 게. 그래서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래서 소속된 선수는 더 좋은 경기력을 지닌 선수로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다 해서 기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교체되죠. 그래서 경기에 참여를 못하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소외는 경기에 참여 못한다는 거지. 교체 멤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신체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적 보상 구조로 인해서 내 몸이 혹사당하지만 약물을 먹으면서 견디면서 한다. 그러면 내 신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내 신체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내 신체를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부터 멀어지는 거지. 내 신체가. 그다음 보편적 접근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제 스포츠나 어떤 경기에 영국인가 어떤 뭐 방송국 회사에서 딱 그런 것들을 높은 비용으로 그냥 아예 이게 방송하는 그 권리를 딱 사버린 거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고비용을 지출해야지 그 경기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어떤 사기업이 그렇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편적 접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편적 접근권.
영국의 체육과 이제 스포츠 사상, 사상은 또 시험에 잘. 그럼 종목과 사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된다. 종목과 사상은 답이 깔끔하니까. 일단 이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운동과 관련된 신조어. 애슬레틱에서 운동 경기, 영국은 운동 경기, 애슬레틱, 육상, 미국은 트랙 앤 필드 했었고, 거기다 주의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든 용어야. 그래서 영국 엘리트 교육 체계 속에서 운동 경기에 강한 흥미를 갖고 참여하면서 운동 경기의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예찬하던 풍조를 20세기 영국의 교육학자들이 나중에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영화 파이란 보면은 이제 양아치처럼 이제 막 이렇게 막 행동하다가 이게 보스한테 이제 막 혼나서 이게 넘어지는 연기. 그 슬래스틱 연기하는 강제하면서 싸대기 맞으면서 이제 신사답게 좀 살자. 뭐 이렇게 하는 씬을 제가 오늘 유튜브에 연결해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 개가 나오진 않았다. 체육사적 의의는 시험에 나왔어요. 체육사 의의는 시험에 나왔고, 15년도에 나왔네. 15년도에 나왔고, 이 세 개가 강제 신사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뭐 요게 나올 확률이 좀 크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개념이고 각각의 목적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서양사 공부하실 때 남은 기간에 미국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사는 계약이나 일제강점기 일단 종목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연합단체라든지 나머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일단 학교 발달 과정 1, 2, 3단계가 일단은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철학자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 미국은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의 영향을 그대로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미국 이제 발달 단계 1, 2, 3단계는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출제가 잘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깊게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체육진흥협회에서 이렇게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문화되고 과학화되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다 교수님이니까 이 학문화 과학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에서도 신체육, 이제 이 체육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교육 사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구분해서 조금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체육 사상으로 이제 일단 신체육 사상도 나왔었고, 그래서 체육의 개념으로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 요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사상을 물어보거나, 체육의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육 철학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통 철학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내용들이 이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쉬운 건데, 헷갈려가지고 못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실에 가면은 옆에 동료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수학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1교시 뭐, 2교시 뭐, 3교시 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절차들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재수학원. 근데, 오후 4시부터는 자율적이었어요. 자율학습. 그 절차가 그건 마련돼 있지 않는 거지.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딱 만들어줘서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지, 운동도 그렇잖아요. 오전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 있고, 그 다음에 자율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시킨 대로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지, 모든 걸 내가 원해서 내가 프로그램 짜는 걸 좋아하는 건지, 독립적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수업 절반을 혼자 했다. 독의 혼자서 했다. 독립했다. 독립투사처럼. 넌 떠들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서 자습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막 수업해도 자기가 막 이게 문제집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막 문제집 풀고 있고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듣고 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립적이니까. 아니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선생님 말 다 믿고 이렇게 선생님만 이제 딱 바라보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고요. 다 있다는 거지. 수절반 독의. 그래서 요런 걸 기억할 때 일단은 이제 제가 했던 건 스토리로 기억하는 거죠. 지금 암기도 스토리고 요것도 교실에 갔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련 발견형이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 돼. 수련 발견형은. 근데 왜 안 내는지 몰라.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잘 활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유도 발견형은 약간 기입형 질문입니다. 기입형. 유도 발견형은. 그 다음 수련 발견형은 서술형 질문입니다. 서술형 질문. 문제가. 그래서 유도 발견형은 이제 그러니까 교사가 논리적인 질문을 연결해서 준비를 잘 해와야 돼요. 근데 수련 발견형은 그렇지 않아. 중요한 어떤 연결 다리를 학생이 찾아야 돼요. 교사는 그냥 이게 간격이 넓은 질문을 던져주면 돼요. 간격이 넓은. 그래서 상황을 딱 주고, 이렇게 좀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결론을 스스로 유도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라. 이렇게 불친절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연속된 질문은 학생이 찾아야 되고, 수련 발견. 11은 이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형태고, 이제 교과서에도 있고요. 여러 과목에 다 많이 있는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 단계도 자기 효능이 가장 낮은 거. 그러면, 일단은 운동을 하면 공부 시간이 뺏기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운동할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행동 변화 단계에서 이제 일단은 무관 준실류인데 지금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제 이 나라 시험 관직에 대한 운. 네. 그러니까 지금 무관이니까 우리 지금 관이 없죠. 그럼 시험 준비 잘해서 실천해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되겠죠. 무관 준실류. 그래서 이제 일단 무관심. 운동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해서 야 운동하자 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뒤통수 보이죠? 나 그 시간에 공부할래? 이렇게 뒤통수 보입니다. 근데 현재 운동하지 않고 있지만 6개월 이내 운동할 의도가 있다. 야 공부할래? 하면 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관심 있으면 귀가 살짝 돌아가요. 관심. 무관. 이때까지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는요. 지금 준비 운동하고 있습니다. 신발 샀어. 신발 신고 있어요. 살짝 걸어요. 살짝. 근데 그건 운동이 아니야. 걷는 거지. 운동하고 있지만 일에 주 3회 20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운동 수준으로 그냥 걷는 겁니다. 신발. 그다음 실천이 이제 여기 약간 크라우칭 스타트처럼 딱 지면 발작 확실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딱 가고 있고 그 대신에 6개월 미만이다. 그 다음 유지 단계는 유지 6 생각하러 있죠. 유지 6개월 이상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띄고 있는 그림으로 약간 그림 연상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무관 준실료. 그래서 가장 낮은 두 단계는 전혀 없다. 하긴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뒤에나 하겠다. 가라. 그리고 시험 제일 많이 난 게 의사결정 균형이고 혜택과 손실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 단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한가운데 무관준이 딱 가운데 비슷하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무관준 이렇게. 그 이전은 손실이 크고 그 이유는 이제 혜택이 크고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출산평가에서는 출제되는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역학도 마찬가지고 이 학문들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
뭐 수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들이 크게 변하는 게 없어서 제한된 영역에서 좀 다른 형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정계수 개념 정의를 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계수에 대한 개념 정의도 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고강도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총 변화량 중에 설명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으로 설명되는 변화량의 비율에서 어 결정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할수록 신체 활동 참여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1 학년은 인제 이 상관관계가 높고 3 학년은 낮은데 둘 다 이제 부적 상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 학년이 3 학년에 비해서 0.9에 제곱하면 0.81이 되고요. 그다음에 0.3에 제곱하면 0.09가 되는데 이게 나누기 하면은 9 배가 된다는 거죠. 9 배. 그리고 생리학도 이제 일단은 작년에 나왔던 그 뭐 말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내기가 좋지 않나. 그래서 가스의 확산이 우리 몸 자체에서 이제 이게 순환되는 이유가 분압차 때문에 결국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압이 부분 압력인데 이 산소는 산소끼리 어떤 압력에 좌우되고 순환이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의 어떤 압력이 좌우되고 전체 압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전체 압력.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강의실 안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산소를 계속 소비하니까 이 지금 문을 폐쇄시키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산탄소 분압 올라가고 산소 부담 떨어지겠죠.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산소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왜?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그리고 이산탄소는 나가게 돼 있다는 거지. 왜? 이산탄소 분압이 높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산에 제일 중요한 건 분압차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림에서도 이 분압을 다 표시를 해서 이 분압의 어떤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만약에 뭐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뭐 폐와 관련해서 뭐 감기가 걸리거나 이러게 되면 이 막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 확산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반비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일단 분압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학습 영역 우선순위도 또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8가지 수업 모형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되는 이 3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 페이지에. 예. 같이 놔두고 봐야지 일단 기억이 잘 난다는 거지. 같이 놔두고 봐야지 기억이 잘 난다. 어. 헷갈리는 것들은 같이 놔두고 봐야 돼요. 의무주의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지도사 문제로 해가지고 선의지가 빈칸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옳은 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덕윤리 관점에서는 이제 어, 행위자에서 행위자의 어떤 품성 습관화된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화된 어떤 됨됨이 그게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미덕과 이 악덕 이 부분이 또 지도사로 출제가 돼서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수사구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모사, 창조, 발견의 역치, 구분선 잘 나오는 거고 자기 설계형은 이제 공통교과 교사 역할을 학습자를 위한 공통교과만 정해준다. 나머지는 학생이다. 유도 발견형. 유도 발견형에서는 단계와 특별한 반응을 해서 발견되는지만 주도 면밀하게 제시한 자극들에 의존하는 것들이었다. 수른 발견형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독립성이 허용되었다. 하나의 답을 발견할 때 이제 스스로 그걸 논리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수련 발견한 스타일 학습자와 교사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가 유지됐다. 그것은 교사가 질문이나 문제를 직접 설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도 발견 TL이었고 수련 발견형은 LT 수련 발견형. 확산 발견형 TLT
t가 있었다. t가. 근데 자기 설계형은 t, l, l 이렇게 된다. 학생에는 특정 문제 설계하는 의사결정했고 문제 설계 다양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발견. 자기 설계형에서는 교사가 교과 내용 분야에서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 자율권이 더욱 커진다. 교과 내용 범위에서 질문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 다 한 학생들이 한다.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기전이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휴식 시에는 복사입니다. 복사는 이제 다른 어떤 전달체 없이 열 자체가 그대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열 자체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사기 보면은 찍 하면서 이제 이 열 자체가 이 복사기에서 빛이 확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이게 그 빛 투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복사를 하는 건데 이 열 자체가 그대로 몸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다른 도움 없이 복사고, 그리고 이제 목표 체중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제지방을 고정시키는 게 나왔죠. 제지방 비율은 고정시키는 게 나왔고, 그럼 제지방 체중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지방이 늘어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원래 이제 책에 있는 식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목표 체중이고 곱하기 100 이 비율인데, 이걸 보면은 100 빼기 목표 체지방률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00 빼기 목표 체지방률이 전체 100에서 체지방률을 빼버리면 제지방률이 되거든요. 이 자체가 제지방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제지방률해서 제지방률 비율이 되는 거고, 제지방률해서 이제 이게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오른쪽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목표 제지방률은 이제 목표 체중에서 근육량, 제지방량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체중에서 제지방 양이 이제 제지방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안 되면 이제 비례식 쓰면 돼요. 비례식. 100일 때 내 목표 체중이 그러면 지방이 20%라면은 제지방은 80%라는 거죠. 그러면 제지방 80%고 고정시키면 50kg이고, 목표가 만약에 체지방이 15%다. 그럼 제지방량은 85%가 되는 거고, 85일 때 이게 제지방 무게 해서 50에서 5kg 증가시키는 게 목표였다. 그럼 55 이렇게 비례식 써서 풀면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생소한 게 시험장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근데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약간 틀어 가지고 내는 것들은 절반을 뭐 한 30% 맞춰요. 근데 이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나오면 맞춰야 된다는 거지. 생소한 것들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틀리니까. 그건 붙잡고 있는 순간 시험장에서 망한다. 왜? 다들 이제 처음 풀어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잡고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마. 근데 나왔던 것들을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못 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구토마는 요거는 뭐 원래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16년도 나왔다가 18년도 나왔다가 2000년 나왔다가 20년 나왔다가 뭐 2년 주기로 막 나오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주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환지, 평등성인지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평등환지, 평등성인지.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이제 쓰고 나왔는데 뭐 이게 평등화 썼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절대로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평등화를 써도 맞다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출제원이 그 평등성과 평등화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채점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우는 방법 자체는 뭐 제가 만들어낸 뭐 전수기간 합세평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딱 했는데, 전수기간 합세평은 썼지만 합리성, 뭐 관료성, 수량성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보면은 전문화, 수량화, 관료화, 합리화 먼저 해주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밑에다가 분류해가지고 했으니까, 요대로 외우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머릿속에 평등성은 제일 끝에 였는데 평등화가 아니었지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요거죠. 요거. 행동, 인지, 정의적 참가. 이게 제일 많이 다뤄졌습니다. 지도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개념입니다. 개념과 실추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 인지, 정의고 학자 이름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이제 스포츠라는 맥락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하고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된다. 실제로 스포츠에 내가 참가하는 형태. 그다음 인지적 참가는 정보 얻는 거.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승패 정도 확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 그러면 승패 정도만 보겠다는 거지. 얘는 운동장에서 뛰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적 참가는 이제 참가하지 않고 정보도 안 보는데 그냥 그 선수가 좋은 거야. 그냥 유튜브 잠깐 짤 봤는데 뭔가 잘생겼어. 아니면 뭐 세리머니가 멋져. 막 그러면 그냥 그 친구 좋은 거지. 아니면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 출신이야. 그러면 감동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댓글 다는 형태. 그래서 응원하는 팬, 사인볼 수집, 물품 애착, 댓글, SNS 커뮤니티 활동에서 이게 정의적 참가. 승패를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인지는 정보만 검색하고. 그리고 구조기능주의라고 크게 이제 최근에 큰 명칭으로 나왔었는데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 이 학회책에 있는 것 중에 집합표상 이 개념, 그래서 뭐 기존에 이 사역책에서도 있었고 이 집합표상이라는 게 그래서 뭐 특히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고 또 월드컵이 아니 올림픽 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단합이 된다는 거죠. 단합이.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하게 되고 응원하면서 집합표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집단으로서 하나로 결속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이제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건 100%. 체육과 관련됐기 때문에 100%입니다. 나머지는 확률이 50%, 뭐 약간 바뀐 것들은 50%인데 얘는 100%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삶 속에서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해서 요게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게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한다. 내재적 가치. 스포츠 교육 모형의 내재적 가치. 그 단어가 이제 추가됐죠. 2015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답이 된 적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답이 된 적도 있고 이건 나올 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편성하고 학년별 연간 34로 운영한다. 17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학기 17, 2학기 17 하면 총 34가 되거든요. 매 학기 해야 됩니다. 이게 비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종목과 내용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서 결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답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일단은 이제 스포츠 문화를 강조를 한다.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한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바뀐 부분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 새롭게 등장한 거 스포츠 문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요거 뭐 확률이 아주 높겠죠. 무조건 총론이 요거 바뀐 거 특히 확률이 높으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되고 이 과목 명칭 1, 2 다 잘 기억하시고 스토리는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여기 공구부터 해서 1호까지. 그래서 1호랑 22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지. 1호랑 22는 중요한 거 다 출제했던 것 같아요. 무슨 교육과정인지를 딱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교육과정인지 이 숫자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숫자 2022잖아요. 2022는 이제 일단 별표 문과는 스포츠문화 스포츠과학은 그대로 2를 기억하면 되고 문과는 점수가 낮아야지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린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2 하든지 마이너스 1 하든지. 예.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이 숫자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 2, 3 생각하면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1, 2, 3을 생각해야 돼. 1, 2, 3을. 그래서 2022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문과는 점수가 마이너스 1점 된다. 2에서 2022에서 2가 기본이고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 또는 2인데 1, 2, 3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연성 검사 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야 된다. 부상과도 관련 있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좋아야 돼. 허들 유연성이 좋아야지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죠. 허들. 그리고 모든 종목에서 유연성이 높아야지 가동 범위가 크고 가동 범위가 커야지만 힘과 지속 시간, 충격량을 조금 더 크게 줄 수가 있죠. 뭐든지 축구킥이라든지 뭐 스파이크라든지 뭐 공 던지기라든지 뭐든지 이 유연성이 좋아야지만 이 관절 가동 범위가 크고 그리고 동작이 더 멋있게 나오고 힘도 더 크고요. 부상 특히 부상과도 관련 있죠. 그래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유연성 검사 이 두 가지가 있다. 안종이 있다. 안종 유연성은 유연한 사람들은 빨리 안종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서일종. 그리고 햄스트링은 관절을 두 개에 걸치고 있어요. 햄스트링은 고관절 요렇게 두 개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 가지고 슬관절로 봤을 때는 걸쳐 있다 보니까 이 굴곡이 되죠. 이걸 끌어당기면 이렇게 굴곡이 되는 거죠. 슬관절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짧아지면 햄스트링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은 굴곡되죠. 여기 말아 올리면 굴곡되죠. 햄스트링. 근데 여기서 더 짧아지면 엉덩이 관절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뒤로 가죠.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 신전되는 거지. 햄스트링이. 뒤쪽에서 고무줄이 뒤쪽에서 짧아져 봐. 이게 짧아지면은 얘는 꺾여서 뒤로 가고 얘는 말려가지고 뒤로 가는 거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무릎은 굴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거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엎치기 할 때 자 흰팔 이렇게 되고 흰팔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수직거리가 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게 무슨 방향이죠? 이게 시계 방향이네. 그럼 이쪽은 보니까 무게에 의한 지금 모멘텀 하고 수직거리가 같은 방향이네. 시계 방향. 그러면 이제 이 회전축으로부터 사람들을 내 허리를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게 업어치기 하는 것이 더 잘 돌겠네요.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하는 거네. 중력을 이용하는 거네.
근데 얘를 어중뚱하게 걸치면 버티죠, 상대방이. 이 무게 의한 토크의 방향이 여기가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는 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반대라는 훨씬 힘들다는 거죠. 반대편에서 걸친 상태에서 이게 업어치기 한다는 게. 그래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자세를 낮춰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업어치기 많이 하죠. 자기는 무릎 꿇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업어치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덜쳐 업어가지고 업어치기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할 때 삭제 훈련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반대되는 행동 했을 때 칭찬, 삭제. 그리고 적극적 연습은 뭐 이렇게 올바른 행동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여기는 출제가 잘 돼요. 출제가 잘 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학교에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집단 경과, 학생 책무성 이런 것들은 어디지? 다 해서 오늘 전체 과제를 몰입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몰입한다. 전체가 몰입한다. 집단이고 그 다음에 저별로 꼭 과제를 모두 참여하도록 설정을 해줬다. 누구나 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책무성 주어졌다는 거지. 일단은 이제 산에 끌려다 집에서 운동 자체를 싫어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운동을 경험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숨도 차고 눈앞의 풍경 주의를 외적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주의 집중 또는 주의 분리 전략 둘 다 됩니다. 외적 주의 집중 또는 주의 분리 전략. 보통 경험이 없는 사람이 효과적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도 많이 나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도 이제 등반했는데 심박수 올랐다. 내적인 주의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준비 운동을 많이 하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적 주의가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주의 분리가 효과적이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의 연합 전략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숙련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느낌 그 운동할 때 그 순간 그 근육의 어떤 타는 느낌 숨이 차는 그 느낌이 계속 마약처럼 이게 좋기 때문에 뭐 엔돌핀이 막 분비되는 것처럼 좋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내적 일관성은 이제 시간 검사 점수를 한 번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전후로 이제 반 나눠 가지고 상관을 보겠다는 거지. 그다음 크롬바우 알파는 문항 하나하나를 각각을 서로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세 문항 이상 반분은 절반으로 나누고 크롬바우 알파는 1번, 2번, 3번, 4번 각각을 다 서로 비교시켜 가지고 일관성을 보겠다는 거지. 일관되게 답을 하는지. 그래서 성적이 높은 친구가 1, 2, 3, 4번 이게 전체 점수랑 얼마나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 11번 11번에서는 이제 슈팅을 잘하는 걸 중거 행동으로 설정해 놓고 성취 기준 도달 여부로 판단한 중거 지형 검사로 설정했다. 슈팅 잘하는 것을 중거 행동, 그 영역 관련 타당도죠. 축구에서 슈팅 잘하면 슈팅 잘하는 것이다. 페널티킥에서 슈팅 잘하면 슈팅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영역 관련 타당도고 그러면 이제 축구 페널티 시도에서 몇 회 성공을 합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해서 합격 기준으로 결정짓는 이 수치를 구하는 거죠. 합격 결정짓는 이 수치, 결정 타당도가 되는 거지. 페널티 킥으로 보겠다는 건 영역을 정한 거고, 그러면 그걸 몇 퍼센트 성공시켜 합격이냐? 그거는 결정 타당도가 되고, 그리고 그 10번 시도를 2번 측정하게 되면 신뢰도를 보는 거죠. 10번 보는 걸 2번 보면은 신뢰도를 보는 거고 합치도를 보는 거죠. 합치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통 이제 이 교차되는 지점 미수료 교육 미수료 집단이 아무래도 이제 성공률이 대부분 떨어지죠. 미수료가
어, 성공이. 그러니까 미수료는 성공률 떨어진 학생이 많고, 수료는 여러 성공률 높은 횟수가 많겠죠. 수료한 사람은 성공을 잘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료한 학생들을 다 데려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 특정 횟수가 수료한 학생이 미수료한 학생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 주변으로 일단은 폭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에서 3이나 4가 적할 할 거예요. 3이나 4가. 그래서 4를 기준으로 했더니 수련 학생 이걸 빨리 이제 찾아야겠죠. 시험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수련 학생은 수련 학생 이렇게 있고 합격이 많겠죠. 수련 학생은 아무래도 합격이 많을 겁니다. 이 전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15명씩이구나. 총 15명이구나. 수련 학생은 합격한 쪽이 많겠지. 그래서 이게 합격, 불합격에서 이게 둘 다 합하면 15명인데 수련 학생은 합격이 많겠지. 합격이. 그래서 4를 포함해서 합격한 숫자를 빼니까 2명이 합격을 못한 거야. 그 2를 여기다 제일 먼저 써야 돼.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5명이니까 이게 13명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봤을 때 미수료한 학생은 불합격한 학생이 많겠지. 미수료는 불합격한 학생이 많을 거고, 그럼 반대로 이쪽 미수료한 학생 중에서 이 4점 이상 합격한 친구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제 4명이구나. 여기는 2명이구나. 그걸 제일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명과 여기 2명을 먼저 쓰고 15에서 2 빼면 13이고, 여기는 15에서 4를 빼면 11이고, 수련 학생의 불합격 학생 수, 미수료의 합격한 학생 수를 먼저 세워가지고 양쪽에 먼저 쓰는 거죠. 분류 정확 확률보다는 분류의 부정확한 확률을 먼저 찾아서 쓰면 나머지 전체 인원수에서 빼가지고 그 비율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4가 제일 많아. 4가 그렇게 보면 돼요.